자, 방학식 할 건데 이거 진짜 수업 아주 그냥 오질나게 많이 했던 거잖아요. 수업하려고 지겹기도 하고. 고등에 있어가지고 첫 내용이니까 이제 고등학교 해야 되는데 원래는 그냥 보고 쓱 넘어가면 돼. 근데 워낙에 앞에 있는 것들이 안 돼 있으니까 이제 내가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다항식을 가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중등 과정 할 때 좀 더 이제 내가 세게 하는 부분들이 있고 뭐 고등 과정 할 때 세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고등에서 내가 제일 세게 하는 부분이 있잖아.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기본적으로 이거 복습이 안 되면은 안 되셔요. 순열이든 뭐 조합이든 이항정리가 됐든 뭐든 다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지. 일단 내가 중등 기초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줄게. 그러니까 중등이 되기 중학생들의 기초가 아니고 사실은 고등학생이 되기 위한 중학생의 기초 학습해야 되고 올라와야 되는 것들 되게 많은데 그냥 대표적인 것들만 좀 이야기하자면은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 중등 과정에서 해 나와야 될 것 중에 되게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 이거 뭐 중요도 순서는 아니고 그냥 막 써볼게. 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철저하게 돼야 되는 것 하나. 바로 지수법칙이지. 왜냐면은 고등에 오면은 그지 우리가 해설지나 이런 걸 볼 때 뭐 어떤 수식이 변형될 때 좀 친절하게 지수법칙에 의해 이렇게 변한다라고 얘기하면 알아먹는단 말이야. 근데 그 줄 한마디를 빼니까 못 알아먹고 들고 와서 질문한단 말이야. 이게 왜 이렇게 돼요? 이러면서. 근데 사실은 그 내용은 전부 중학교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생략한다고. 배운 건 생략한단 말이야. 전부 다. 로그의 변형도 마찬가지야. 로그를 변형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설명 안 해준다고 해설서나 이런 데를 보면. 그럼 로그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그냥 보자마자 아 이거 로그 변형되니까 이거 식이 이렇게 바뀌네. 이렇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변형이 되는 것, 식의 변형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지. 그래서 중등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좀 빡세게 준비를 하고 올라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거나 혹은 공부를 하다 보면 어차피 우리는 스스로 이제 한 단원 떼나가는 거를 중심으로 하잖아. 내가 일일이 전 단원 수업 안 해주잖아. 그치? 안 해준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이 바로 식의 변형이야. 식이 변화가 되는데 가장 내가 많이 아이들에게 받는 질문이 이거라고. 왜 이렇게 바뀌어요? 이 식이 왜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그 내용들은 대부분이 다 중학교 과정에 있다. 실제로. 그 말은 그게 곧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초가 탄탄하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지수법칙.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지수법칙을 썼다라는 사실을 알아먹을 수 있을 때까지 지수법칙을 보고 연습하셔야 된다는 거지.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 수식을 볼 때. 안 쓰는 게 아니야. 순열이라고 해서 순열만 하는 게 아니라고. 순열 속에 지수법칙, 다항식, 전개, 인수분해, 곱셈공식 뭐 이런 것들 다 갖다 써먹는단 말이야. 전부 다 쓴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두 번째. 또 어떤 다항식의 구성이야. 다항식의 구성. 다항식의 구성. 다항식이 예를 들면 3차식 fx가 있다라고 하면 3차식 fx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요가 아니고 3차식 fx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는 무조건 머릿속에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d라는 식이 떠야 돼. 머릿속에 떠올라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단 말이야. 안 떠오른다는 거지. 잘 안 떠오른다는 거지. 그것이 어떤 문제의 연습으로 인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다항식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를 스스로 떠올려야 된다고. 왜 변형된 다항식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특히나 변형된 다항식을 많이 요구를 하니까. 그러니까 3차 다항식이 있다고 치면 예를 들면 ax 세제곱이 아니고 어떤 문제의 특성에 따라서는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bx 제곱이네요. bx까지가 식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엄한 데서 a하고 d를 찾는 일이 생기는 거야. 필요도 없는 a, d를 찾는 이런 일이 생겨 무작정 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문제를 좀 잘 읽고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 또 세 번째. 그럼 여러분들 다항식 구성할 수 있으면 당연히 전개, 그지? 그리고 인수분해. 되게 중요하겠지. 그지? 근데 대부분이 이게 뭘 바탕으로 되는 거야, 사실은. 공식 바탕으로 들어가니까 공식을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지. 이걸 보자마자, 아, 이런 거네. 맞지? 이렇게 알아보면. 그 다음에 미적분 원 과정이나 이런 걸 내가 수업해 보니까 약한 부분이 또 드러나는 거야. 뭐다? 바로 유리화야, 유리화. 유리화. 이런 거.
필요하지. 왜냐면 중학교 3학년 1학기 가면 이거 유리화 배운단 말이야. 보이스 나오면서. 중학교 3학년 유리화는 되는데 미적분 원의 유리화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야? 식을 못 알아보고 있다는 소리야 지금. 주어진 식을 모르고 있다는 소리. 식이 똑같은 모양인데 중3 유리화를 하라는 단원에서는 계속 유리화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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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하는데 그게 아니면 못 알아본다는 소리지. 식을 알아보는 눈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수학을 좀 잘하고 싶거든. 그 다음에 또 5번째 분수식 변형들이야. 분수식 변형. 이거는 수투 과정이지. 수투에서 나오는 거고 이 분수식을 변형하는 과정들. 예를 들면 뭐 통분이라든지 뭐 약분이라든지 그지? 정리라든지 식정리. 이게 사실은 따지고 보면 분수식 변형은 초등학교 때 분수식 가분수, 대분수, 그 다음에 뭐 기하분수, 통분 이걸 그대로 먹인다는 거야. 똑같이 식에서 그걸 적용을 시킨다라는 거거든. 근데 자꾸 우리는 수와 식이 다르다라는 되게 엄청난 착각을 하는 거야. 식은 말 그대로 수의 변형된 체계가 식이야. 3이라는 게 있어. 3이라는 게 있는데 3을 ax 플러스 b로 바꾼 다음에 x 값은 몰라요. 근데 a는 2예요. b는 1이에요. 그럼 x는 1인 거야. 그럼 결국 걔가 3인 거야. 그래서 식은 수의 변형 체계야. 그렇기 때문에 수를 가지고 직접 다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식을 다뤄. 그치? 그걸 또 염두해야 돼. 그래서 모든 식은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수로 바꿀 수 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숫자로 넣고 내가 항상 대입해보고 숫자로 가정하고 해봐라. 증명해봐라. 숫자일 때 곱셈이 이렇게 되면 식이 돼도 곱셈하는 방식이 똑같다라는 거지. 그지? 어차피 숫자 대신해서 식을 쓰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것들 뭐 대충 뭐 기억 생각나는 건 이 정도인 것 같네. 좀 더 많아. 알고 보면 소인수 분해라든지 그 다음에 GCD 그지? LCM 개념 최대용 약수 최소공 배수 개념이라든지 그 다음 약수의 개념 배수의 개념 그 다음 나눗셈의 개념 이런 것들 그지? 그게 전부 다 어디서 다룬다? 중학교 때 모조리 다룬다고.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을 해나갈 때 이쪽 파트들은 전부 다 빡세게 해야 된다고. 거의 다 그치? 알짜배기인 것 그러니까 내가 고등부 애들 사실은 뭐 우리 학원에 들어오는 애들 고등부 애들 중에 기초돼 있는 애들 한 명도 없단 말이야. 그럼 오면은 내가 제일 먼저 뭐 시켜? 중학교 2학년 단항식 지수법칙부터 먼저 시키잖아. 왜? 그게 기하와 벡터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그 실력이 기백을 잘하냐 못하냐, 순열 조합을 잘하냐 못하냐 이런 거지. 그럼 또 하나 또 뭐 갑자기 또 생각나는 것들 방정식 솔루션들. 방정식. 결국 이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 인수분해하는 것들, 전개하는 것들과 다이렉트로 연결돼 있잖아. 이제 방정식으로 식을 세우는 것들도 중요한데 식 세우는 것 말고도 주어진 방정식을 내가 세울 줄 알고 정리할 줄 알고 변형할 줄 알며 그것에 대한 해를 찾아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거지. 됐지? 뭐 대충 이런 정도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수법칙 이런 건 안 할 거야. 뭐 할 거냐면 난 2번 할 거야. 다항식의 구성. 네. 다항식의 구성. 이 얘기를 좀 할 거야. 그럼 다항식의 구성은 이제 지금부터 해볼 건데 기초로. 자, 그럼 다항식이라고 하는 녀석은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정석을 보면 다항식의 연산이 첫 단원이기 때문에 이걸 되게 열심히 봐. 그럼 보면 뭐 이건 단항식이고 이건 다항식이다. 이런 아니 구분 요소는 하나도 안 중요해. 이게 단항식인지 다항식인지 구분할 필요가 없어 전혀. 그냥 그지? 그럼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결국 다항식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기본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 된다고. 자 다항식을 얘기를 할 때 항상 우리는 이 다항식에서 누구를 찾는다? 주인공을 먼저 정한다는 거야. 그렇죠, 당연하죠. 주인공을 정한다는 거야. 가령 예를 들어서 다항식 fx가 있다고 칠 때 네. 그러면 이 fx식에서 주인공이 누군가? x라는 거야. 그럼 이 fx라는 식에 이놈의 조건을 줬어. 네. 이게 몇 차? 2차식이다라고 줬어. 그럼 2차식이라고 주면 전 세계인이 공통으로 fx라고 하는 녀석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전부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수학을 하는 사람들은. 약속이라고 이게 하나의 체계란 말이야. 그 말은 이 시스템 체계를 가지고 갈 것이라는 거지. 자, 주인공이 누구다? x다. x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함수값 같은 거 구할 때 f1을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이게 함수라면 f1을 구할 때는 어디에 1을 넣어야 되는 거야? x가 1이니까 x 자리에 각각 1이 들어가면 되는 거란 말이야. 네. 그지? 그럼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1은 마찬가지야. 지금 현재 주인공이 누구라는 거야?
이 주인공이 바로 x라는 거야. 함수의, 그지? 식의 다항식의 x가 주인공이 되는 식이라는 거지, 그지?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해 보자. 이렇게 얘기해 보자. A를 주인공으로 하는. 자, 이 말은 수학에서 어떻게 쓰냐면 이걸 주인공으로 하는 식 이런 거 본 적 없잖아, 문제 풀 때.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A에 관한 이렇게 얘기하지. A에 관한. 그리고 또 그렇지. A에 대하여 이런 말로 대신한다고. A를 주인공으로 한다는 말은, 그지? 거기에 대한 2차식, 3차식, 4차식, 5차식, 7차식, N차식 어떻게 쓸 것이냐 이거야. 가보자 이거지. 자, 그럼 만약에 이걸 A를 주인공으로 해서 1차식을 만든다면 1차식을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거야. 1차식이면은 뭐가 필요한 거야? 1차식은 여기서 말하는 1차식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다? 바로 최고차항의 최고차항을 그렇지, 차수지. 차수가 항을 차수를 얘기한다고. 일차. 최고차항이 1차라는 식이라고. 이렇게 생겨 먹었단 말이야. 그러면 최고차항 가장 큰 차수가 1차니까 제일 높은 차수가 A의 1승인 거야. 됐음? 네. 그 다음에는 또 뭐 나와야 돼? 상수. 상수가 나와야 돼. 그지? 상수가 나와야 돼. 근데 이거를 상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좀 봐보자 이거야. A의 0승이라고 보자. 순서대로 떨어진다고. 네. 5차식은 최고차항이 5차야. 5차, 4차, 3차, 2차, 1차, 0차까지 가는 게 5차식이야. 3차식은 3차, 2차, 1차, 0차까지 간다고. 2하로 떨어지는 식이라고. 다항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거기에 요 앞에 개수는 숫자가 있을 거 아니야. 네. 이게 왜냐면 이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만 있는 게 아니잖아, 수식은. 네. 그렇지? 마이너스 5x 제곱도 있고 2x 제곱도 있고 7x 제곱도 있고 루트 3x 제곱도 있고 엄청 많잖아. 네. 그 아이들을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된다고. 네. 상수로. 그지?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된다고. 이 두 개 그냥 플러스로 이으면 되지. 왜? 베타가 마이너스면 음수 될 거니까. 그러니까 자동으로.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구성을 한다는 거야. 지금 A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막 익숙하지 않다는 거야, 이게. 그지? 이게 연습이 안 됐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표현해 볼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해 볼까? 이건 너무도 눈에 있잖아. 그지? 이건 너무 눈에 있지. 자, 이거랑 이 두 개가 똑같은 식이라는 게 눈에 보여야 된다고. 다를 바가 전혀 없다. 완전히 일치한다고. 정확하게 일치. 동치라 그러지? 완전히 동치하는 동치식이라고. 같은 식. 왜? 여기서 A 역할을 하는 게 여기서는 알파인 거고. x의 1승, x의 1승, 그 다음 플러스 b 베타로 a의 빵승은 x 0승인데 x 0승이 얼마야? 1이니까 안 적은 거라고 그냥. 그지? 100% 일치하는 식이라고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식을 보는 눈을 조금 가지셔야 돼. 그걸 연습하는 게 바로 다항식 단원, 전개 단원, 인수분해 단원이라고. 기초적으로 여기를 마스터하고 들어오셔야 된다고. 그래야 미적분 1을 하든지 확통을 하든지 기백을 하든지 미적 2를 하든지 한단 말이지. 그지? 이 눈이 먼저 필요합니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그지? 정수리 들어라.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만들어 보자고. 5차 다항식 한번 만들어 보자고. 5차 다항식을 한번 만들어 볼까? 네. 그 5차 다항식이니까 당연히 5차식일 거고. 네. 그지? 그럼 최고차항은 5승. 그지? 5제곱. 5제곱이 최고차항일 거고. 누구를 우리가 그냥 쉽게 x를 주인공으로 하는, 즉 x에 대한 5차 다항식 만들어 보자고. 네. 그럼 어떻게 되면 돼? 알파벳 순서로 가면 되잖아. 네. 맞지? a x 최고차항 만들자. 네. 5차니까 5 더하기 알파벳 그 다음 b x 4제곱 c x 세제곱 d x 제곱 그 다음에 e a b c d e x 더하기 f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식 세우면 된다고. 5차 다항식이 필요하다면 우리 얼마든지 써서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이런 식의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모든 식을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는 정리 과정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식을 정리하는 거라고. 식을 정리한다는 거야. 이게.
왜냐면은 실제로 문제를 주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준다고. 이런 식의 식을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느냐 이거지. 이렇게 심플하게 안 준다고.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2차식은 한 개, 두 개, 3개짜리. 세 개 끝인데 얘는 몇 개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나온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항이 다르단 말이야. 항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건데 왜 2차식이냐면서 이걸 주냐 이거지. 당연히 왜? 우리 뭘 배웠으니까?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걸 배운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모조리 보는 거야. 자, x제곱 최고차 항이잖아.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a잖아, 얘가. a가 1이라는 소리잖아. 됐음? 그 다음에 여기는 1차잖아. 3이 x 앞에 있고 b도 x 앞에 있으니까 이 b, 얘네 둘이 이 b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인수분해 묶어낸다 그러지. x로 묶으면 x제곱에 3 더하기 b의 x. 얘가 이 역할을 한다고. 이제 두 개로 줄였음. 네. 얘 두 개 줄였음. 하나. 줄였어. 그 다음에 얘 나머지는 뭔데? 나머지 다 상수라고. x가 안 붙어있는 애들. 그럼 더하기 4에다 루트 3 못 더하잖아. 네. 그러니까 괄호 4 더하기 루트 3 빼기 파이. 얘네들이 그냥 상수인 거야. 이게 몽땅 전부 다 뭔 거야? c인 거야. 그러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라고 여전히 얘도. 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는 6개가 되기도 하고 3개가 되기도 하고 뭐 5개가 되기도 해. 그지? 그 눈이야. 이 눈이 없이 수학 문제를 풀려고 하면 백날 풀어도 안 된다고. 외우는 거 말고 방법이 없다고. 이거 외우고 시험 치려고 그러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교과서 하나도 제대로 못 푸는 일이 발생한다고. 기초를 가져라. 기초를 닦아라. 그 기초를 바탕으로 해라. 왜냐면 어차피 그 문제도 이런 기초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려운 문제도 다 만들어지는 거다. 우리가 극악 난이도라고 하는 모의고사 30번 문제도 따지고 보면 다항식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문제라는 거야.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만든 문제고, 알겠지?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만든 문제라는 거야. 기초를 바탕으로 만든 문제야. 수학이 잘 안 되거든. 기초를 닦으라는 거야. 계속. 기초를 닦으면, 그러니까 그런 기초를 닦고 그럼 중학교 문제를 100번, 1000번 풀면 되냐? 아니, 안 돼. 한 번만 풀어도 돼. 한 번만 보는데, 여러분들이 빼먹은 파트를 보는데, 그걸 보실 때 지금 고등의 현재 단원에서 어떠한 중등 과정이 쓰여 있는지를 알고 보셔야 된다는 거야. 모르고 보면은 답이 없다는 거야. 이건 100번, 1000번 봐도 수학 실력 안 늘어. 기초를 쌓는다는 건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시기 중학교 내용 혹은 기초에서 이러이러한 식이 변형됐네라는 거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기른다라는 거야. 그게 기초를 쌓는 거야. 100번 풀어도 못 잡으면은 의미 없다라는 거. 됐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갈 거야. 다항식. 몇 차 다항식이다, 몇 차 다항식이다. 그럼 부담 갖지 말고 식을 만들어내라고.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볼까? 자, 3차 함수 만들어 볼 거야. 3차 함수 만들어 볼 거야. 정의역을 3차 함수의 정의역을 x라고 두고 치역을 y인 이런 3차 함수를 만들 거야. 그럼 우리 어떻게 3차 함수 만들어 봐. 어떻게 생겼어?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사실은 함수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담고 있잖아. 네. 치역은 y고 정의역은 x. X요. 변수를 x, y로 두니까 y는 AX 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 식은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3차 다항식인 거잖아. 그래서 3차 다항식 이꼴 y가 되면 3차 함수가 되는 거라고. 3차 다항식이 는 0이 되면 못 되는데 3차 방정식이 되는 거라고. 알겠어? 형태에 따라서 이름만 바뀌지 기본 틀이 똑같다고. 완전 같단 말이야. 그래서 수학이라고 하는 녀석이 뭐 늘 강조하고 부탁했는데 수학이라고 하는 녀석을 잘 하고 싶거든. 어디에 익숙해져라? 같은 뜻, 다른 표현. 의미를 다른. 다른 표현으로 많이 알고 있을수록 유리해진다. 알겠지? 그러니까 수학은 애초부터 어떤 걸 요구하는 학문이야? 최대한을 요구하는 학문이라고. 맥시멈. 최대한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면 대표적인 예를 들면 x에 대한 방정식의 끈. 또 함수 그래프에서 그래프와 축이 만나. x축이 격점.
만나는 지점. 내 얘기한 거 전부 다 똑같은 거라고. 네. 같다고. 그러니까 풀이 방법이 똑같다고. 이 세 개를 똑같이 푼단 말이야. 또 해볼까? 또 해보자. 또 해봐. 또. 미분계수. 아니 뭐 거기까지도 안 가. 중학교 거 골라 거야. 연립방정식. 다 이런 얘기 다 똑같은 얘기란 말이야. 전부 다.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다양한 표현을 같은 내용으로서 알고 있느냐가 이거야. 왜냐면 수학이라고 하는 게 본질적으로 두 그래프에 여러분들의 교점을 가르치면 연립방정식의 해가 얼마인지를 물어본다고 꼭 이걸 가르치고. 알겠어? 아니 왜냐면 여태까지 항상 그래왔잖아. 여러분들은 수학에서 항상 배신당해왔다고. 왜? 꼭 학교에서는 1 더하기 2가 3인 걸 배워요. 맞지? 그런데 시험 문제에는 꼭 3 빼기 1이 얼마니? 라고 물어본다고. 왜냐면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래. 이게 같은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의미 자체가 똑같아서 그래. 항상 이걸 다룬단 말이야. 그래서 배우는 걸 고지고대로 배워서 들고 간다? 아니, 네버. 죽어도 배운 게 그대로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일은 없다. 그지? 근데 지금 문제점이 뭐야? 배우는 것만을 풀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이 배워서 수학이 점수가 안 오르고 잘 안 되는 가장 큰 원인이야. 배우는 건 뭐야? 자, 예를 들어서 해보자 한번. 그래, 뭐 아까 뭐 미분계수 얘기 잘 꺼냈으니까. 뭐 수식을 자 이제 전부 이제 뭐 저기니까 보일도 있으니까 수식을 다 증명을 해. 막 어떤 개념에 의해서 뭐 어디 뭐 무슨 fx의 기울기를 구하면 뭐 얼마고 그 기울기를 극한으로 보내면 뭐가 되고 그래서 리미트 어쩌고 저쩌고 뭐분의 뭐가 미분계수라고 하고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f' 뭐 a라고 한다 이거야. 그지? 그럼 아이들은 기승전결 결만 기억한단 말이야. 이 줄만 본다고. 인정. 맞아. 알겠어? 시험은 전부 이 줄에서 나오는데 교과서 회색 박스. 나 저래서 더. 시험은 전부 여기서 나온다고. 여기서 시험 내는 미친놈들 없다고. 여기서 시험 내긴 내. 왠 줄 알아? 점수 주려고. 그냥 주면 빵점 나올까봐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준단 말이야. 정석에서 기본 정성만 번호로 똑같아. 그래. 그냥 나오면 그냥 실제로 수학 문제를 그냥 주면 빵점이 나올까봐 그래. 우리가 수학이라고 실제로 본질적으로 수학이라고 부르는 녀석으로서 그대로 패턴으로 문제를 내면 빵점 나온단 말이야, 니네. 그 빵점 맞지 말라고. 빵점 맞으면 힘을 썼어야 된단 말이야. 배려가 아니야. 아니 나를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자기 생존. 생존. 봐봐, 내 시험을 쳤는데 전교생이 빵점이야. 그 다음에 쳤는데 또 빵점이야. 그 다음에 쳤는데 또 빵점이야. 그러면 나가야지 유능하지 못한 선생이 되는 거잖아. 그지? 잘한다고 유능한 게 아니야. 파악을. 봐. 그럼 자, 그 이런 아이들이 문제가 다 나오니까 당연히 앞부분의 몇 문제, 첫 페이지에 몇 문제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 점수 정해놓고 문제 낸다고 출제를. 어떻게 하자? 30점 만들자. 평균 30점 만들자. 애들. 그럼 어떻게 하는가? 이런 문제만 골라가지고 30점 딱 맞춘다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70점으로 지 내고 싶은 문제 다 낸단 말이야. 그럼 평균이 30점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전부 다. 여기서 숫자 틀리고 계산 틀린 애들이 28점, 25점 나왔고 다음 문제 좀 찍어갖고 더 맞춘 애들은 34점 나오고 그러니까 전체 평균은 30점대에서 딱 왔다 갔다 하고 여기는 어차피 처음부터 다 틀릴 거라고 예상하고 낸단 말이야. 근데 다 틀린다고 실제로 보면 정말로 다 틀려. 경험. 한두 번만 맞춘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너네들 평균 잡는 거 일도 아니야. 거의 내가 전에 그 얘기했잖아. 너희들 수학시험 치면 지금 당장이라도 수학시험 치면 오차점 3점 이내에 들게끔 평균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고. 그지? 그리고 학교 시험지 가지고 와봐. 학교 시험지 가지고 오면 평균 점수가 몇 점인지 딱 나와. 왜냐면 어차피 그 선생도 나하고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출제했기 때문에. 이건 맞추고 이것도 맞추고 이것도 맞추라고 냈고 맞추라고 냈네. 이거는 풀 줄 아는 놈들만 풀라고 냈네. 그럼 딱딱딱 그것만 제해놓고 딱 넣으면 이거 점수 합산하면 그게 평균이야. 학교 평균 점수.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얘기해서 나온다고. 평균 몇 점 정도 나올 거라 생각한다. 꼭 그게- 시험장에 꼭 말해줘. 어. 우리 수학생이 와가지고
이번에는 한 평균 60점 이상 한다면 매번 그래서 매번 매번이 내가 되지. 얘기하잖아. 빨리 가는 길 있다고, 지름길 있다고. 그럼 만약에 내가 치는 학원 주간 평가에서 너희들이 칠 때마다 80점이 나오게끔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지? 그러면은 이탈률이 떨어지겠지? 칠 때마다 8.5점 나와봐.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하겠어? 전 수학 성적이 안 올라요. 여기선 배울 게 없나 봐요. 선생님이 잘 못 가르쳐요.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쉬운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이든 쉽게 갈 수, 쉽고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지? 처음 들어봤어요. 걱정하지 매 시험 칠 때마다, 근데 여러분들 매 시험 칠 때마다 지금 너네들 데리고도 사실은 95점 막 이렇게 나오게 시험지 내줄 수 있어. 그럼 기분 참 좋겠지, 집에 가면. 엄마도 정말 좋아하시겠지, 그지? 그래.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두고 보자. 대학 어디 가는지. 두고 보자 이거야. 뒤에 가서 두고 보자. 나중에 너희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두고 보자. 제발 좀 착각 속에 살면 안 된다라는 거야. 지금 팩트 속에서 살으라고. 팩트는 20점인데 억지로 점수 85점, 90점 맞춰주는 거 일도 아니야. 네. 지금 양산이 그러고 있잖아. 이 동네가 지금 그러고 있는 동네잖아. 그지? 1등급 맞네. 1등급 만들기에 연연해가지고 일단 있잖아. 만들어야 되니까 1등급. 심지어는 걔네들마저도 점수 잘 나오니까 이제 공부 안 해버리지. 그러다가 80몇 점 나와버리면 A 안 나오고 1등급 안 나오면 학교에서 난리 나는 거지. 그지? 머리가 아픈 거지 이제. 그런 애들이 안 움직여주면. 학교의 뜻대로 안 움직여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학교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 거야 항상. 아시겠죠? 네. 그런 거예요. 뭐 그런 아이가 되든지. 그런 아이가 되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 중학교가 거의 올백 수준으로 졸업을 해야지만 학교에서 그렇게 밀어준단 말이야. 아하. 그게 바로 내신으로 가장 쉽게 대학 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게 내신으로 쉽게 대학 가고 싶어. 그러면 방법이 있어. 중학교 올백 찍어. 계속 시험 칠 때마다 평균 98점, 99.5 이렇게 해가지고 고등학교 가면 고등학교에서 딱 잡아서 밀어줘. 어차피 그 학생에 맞춰서 시험 문제를 내준다고. 맞아. 그러면 그렇겠지, 서울대, 그렇겠지. 그러면 직윤으로 서울대 쓰면 되잖아. 그렇지. 그래갖고 붙으면 학교랑 추천이런 거. 그리고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 내년에 우리 학교에 학생 수 유치하기 정말 좋잖아. 좋죠. 그래서 좋은 거 없죠, 그런 게. 그리고 선생들은 어때? 선생들은 또 오래 벌어먹고 살 수 있잖아. 편하게. 이거 이렇게 우리 하면. 반이거든. 그런 식이야. 어차피 나름 저 내신이라고 하는 게 수시 모집이라고 하는 게 나름 어느 정도 정해진 게임이야. 그럼 봐봐. 이상하게 너희들 학교는 사립이잖아. 그지? 이상하게 학교에 선생 자식들이 많지. 근데 이상하게 걔네들은 전부 다 학교장 추천받지. 직윤으로. 학교를 쓰면 학교 쓴 클래스가 다르잖아. 살짝 우리는 지금 저희 학교는 회장이 정한대는 노답인 애들도 있어. 그 중에 정말 노답인 애들도 있는데 전원이 아니고 괜찮은 애들 대부분 다 그 학교에서 가장 밀어주는 학교로 가잖아. 그 너네 학교는 교대 사범대가 최고잖아. 교대가 최고잖아. 너희는. 그거 봐봐. 선생 자식들 보면 전부 다 교대 썼다. 진짜 잘 갔어. 맞아. 김유리? 그래. 중학교 때 공부 좀 하고 이런 애들 전부 다 학교를 잘 간다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학교 선생 자식만 해도 엄마만 학교에 있어도 최하 경희대는 넣는다고. 경희대는 넣는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경희대학교 정도 나왔다 그러면 이제 잘 나왔네 이런 얘기 듣는단 말이야. 그지? 그런 얘기 들으니까 걔네들 최하가 경희대, 중앙대, 한양대 이런 데 넣는다고 전부. 성균관대. 얘네 집어넣어. 얼마나 유리한데 걔네들한테. 이상한 전형이 탄생하겠죠? 매우 이상한 전형. 사실 세트만 생각해봐. 세트가 엄마가 써주니까. 자, 일단 좀 이야기가 좀 길어졌어. 쓸데없는 얘기야. 자, 그럼 이제 내용으로 또 들어가 보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공부해갖고 될 게 아니라는 거. 모든 문제는 어디다? 여길 디벼봐야 나온다. 즉, 바로 증명 과정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문제를 쉽게 풀고 어려운 문제를 해낸다. 그래서 나는 그렇잖아. 결과로 승부하자고 했잖아, 내가. 난 왜냐면 늘 말했잖아. 난 결과 만드는 사람이다. 결과로 승부하자.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지금 욕 들어 먹어도 나중에 가서 이기자 이거야. 나중에 이기자고. 그렇게 가고 있는 코스잖아. 내 시험 치면 여러분들 시험 치면 평균 10점도 잘 안 나오잖아. 다 치면. 어제 하이스트 좀 충격 먹었어. 맞지? 황기빈 8점, 7점. 빵점 나와요. 8점, 7점. 나? 빵점 내 시험에 빵점 받아야 돼. 수두룩해. 나 몇점이었지? 그냥 만약에 풀수 학원 와서 없는- 쌤이 합통 문제 냈을 때도 셋이서 쳤던 거
왜냐면 여러분들이 계속 올라가야 돼. 계속 올라가야 돼. 제가 봤을 때 윤서랑 상수 형이랑 우회빵하고 쌤이 낸 시험처럼 이제 나오셔서 빵점 맞고. 계속 올라가셔야 돼, 여러분들. 자, 그렇게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수식 가지고 이렇게 장난질을 쳐. 그지? 이런 식의 수식. 우리 이제 다항식 구성하고 있으니까 지금 다항식을 가지고 수식 전개를 앞으로 해 나갈 건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수식이 주어지든 간에 여러분들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랬잖아. 그지? 자, 3차식. 3차식까지 가지 말고 2차식으로 가볼게. 2차식. 되게 우리가 2차식이라고 한다면 그지? 되게 편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외운 듯이 이렇게 빡빡 튀어나온단 말이야. 네. 그럼 진짜 2차식 문제를 보자 이거지. 봅시다. 진짜 2차식 문제를 보면 뭐 할까?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몇 차식인데? 이게 2차식이잖아. 전형적인. 근데 지금 뭐가 없는데? 누구에 대한 식인지 여기에 대한 걸 모르잖아. 정리해줄까? 지금 누구에 대한지 모르잖아. 얘는 정확하게 x에 대한 2차식이라는 게 눈에 띄잖아. 네. 근데 얘는 누가 주인공이야? 누가 주인공 모르잖아. 정리. 그럼 주인공 모르면 어떻게 하라고? 정하면 되지. 지가 정하는 거라고. 모르면 주인공이 안 나와 있어. 무엇에 대한 식이라고 안 나와 있으면 자기가 정해야 된다고. 2차식이라고. 너희들이 전부.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b에 대해서 정리하고 싶다. 그럼 최고차 항이 어디야? 여기가 최고차 항이니까 이렇게 써줘야 된다고. 괄호에 넣어줄게. AC B 제곱. b제곱 아, 더하기 B 이제 B A 정리해 제곱. B 봐 B의 B 1차 제곱 여기도 Z. 1차 이거 두 개 세트잖아. 네, 아니 BZ 아니 A 제곱 Z A 제곱 Z 플러스 A 제곱 Z 플러스 B만 빼고 3 3 A A C C Z 플러스 아니 B B 이거 노란색으로 적혀졌지. B B 플러스 B는 플러스 나머지 그냥 순서대로 A 루트 3에 A C Z 제곱.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식이 하나 둘, 3 둘 세 개 되는 거지. 네, 맞지? 네 맞아 맞아. 하나 둘 셋. 세 개.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문제를 풀려고 하셔야지. 하셔야지. 근데 이것만 보고 문제 풀려면은 문제 풀 엄두조차도 못 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딱 보자마자 쌤 모르겠네요. 그래서 쌤이 어떻게 푸는데요? 쌤 그렇게도 잘 안 물어봐. 쌤이 답이 뭐예요? 쌤 이건 제가 못하는 거예요. 안 배웠어요. 안 배우기 연병 개풀 다 배웠잖아. 배운 거란 말이야. 배운 거란 말이야. 여기저기 다 배운 거죠. 배운 거임. 조금씩 이제 일단 난 안 읽을게요. 정리하고 들어가시면 이것도 엄연한 2차식이니까 풀린다고. 이게 2차 함수가 됐던 2차 방정식이 됐던. 근데 여러분들의 단점이 뭐냐면 이걸 보는 학생들일지라도 이것이 x면 잘 봐. 잘 보죠. x가 아니면 잘 못 본다고. 또 그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기초에. 그럼 그걸 강화시키는 훈련을 근 4년 동안 얼마만큼 해왔느냐 이거야. 알겠지? 아 근데 진짜 그 진짜 처음에 디자인 말뭔 말인지 무슨 몰라가지고 뼈대고 이게 살이 디자인이잖아. 뭔 말인지 모르겠는 이게 거야. 디자인이잖아. 디자인이 같잖아. 같은 디자인으로 생겼잖아 지금. 오늘 제가 느꼈지. 이 같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네. 식을 볼 때 뭘로 봐라? 모양으로 봐라. 모양으로. 식을 볼 때는 그게 뭐 A인지 B인지 루트 3인지 파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맞아. 어떤 모양으로 봐라? 한 덩이, 두 덩이, 세 덩이면 네가 풀어야 될 문제가 아무리 여러 덩이가 나와 있어도 잘 보고 그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면 여전히 너도 한 덩이, 두 두 덩이, 세 덩이로 될 것이다라는 거야. 이게 수학 문제를 푸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눈이 있어야 돼. 아 이거랑 똑같은 모양이네. 숫자 다르니까 다른데요. 뭐가 다른데? 이건 3이고 이건 2인데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알겠지? 이게 힘들어지는 수학이 하기 싫다고 힘들어지는 힘들어지는 길이 여기서부터 고난이 시작이 진짜 돼. 하기 싫다고 하라고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할 때 초점이 어디에 맞춰줘야 되냐면 네. 어떠한 A라는 수식과 내가 알고 있었어. A라는 수식을 내가 어떤 개념을 통해서 익혔단 말이야. 네. 그럼 문제에서는 B라는 수식이 나온다고. 그렇죠. 이 수식이 어떻게 다르며 어떻게 같은지를 구분해내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거야. 구별 능력이야. 알겠지? 차이가 있으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거고 대부분 문제들은 전부 그렇단 말이야. 비교 대상을 가지고 비교하고 구별해주고 구분해주는 능력.
그러니까 굉장히 체계적으로 간다라고 이 학문 자체가 체계적. 그래서 내가 수학을 잡아라라고 하는 거야. 맨 먼저 공부를 시작하고 싶거든. 수학부터 잡아라. 그럼 다 잡힌다. 그 속에서의 체계화가 어떻게 되는 거야? 국어로 이동하고 과학으로 간다. 그럼 그걸로 인해서 사회 오른다. 이 속에서 언어적 능력도 오른다. 왜? 국어보다 수학이 말이 더 어렵단 말이야. 문제를 해독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 그럼 수학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 매번 내가 끊어서 읽어주잖아. 딱딱 조건별로 끊고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게 뭔지, 그지? 그게 결국 국어에서 맨날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 아니야. 문제를 제대로 읽어라, 제대로 봐라, 이런 얘기들이거든. 그래서 모조리 한 점에서 만나게 돼 있어. 그래서 이왕이면은 선택할 거면 수학을 선택해서 먼저 하세요라는 거야. 그래서 약간 다른 과목이 있다 그러면 나는 영어를 들고 싶어. 하지만 기본적으로 체계성을 가지고 접근한다라는 부분은 똑같아. 다만 영어는 뭐가 필요하다? 근성이 필요하다. 근성이 필요하다. 수학에서와는 약간 다른 근성이 필요해. 단어, 문장, 문법 이런 것들에 대한 연습에 대한 근성이 좀 많이 필요하다. 영어도 분명히. 영어 수학 잡아라. 그럼 전 과목 다 잡을 수 있다. 이어내면.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나름 실패라고 했기 때문에 국어에서 잡고 있는 거잖아. 만만하고 쉬운 것부터 잡잖아. 그지? 그러니까 국어가 우리나라 말이라는 것만 좀 활용해주면 국어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야. 그지?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 늘상 하는 말이고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오늘 책 안 쓸 건데 책만 잡고 나오네. 자, 아무튼 그렇게 되는 것. 그래서 수식을 좀 보는 눈을 여러분들께서 훈련을 계속 해주셔야 돼. 앞으로 공부하는 방법이니까. 자, 그 다음에 내가 오늘 이제 지식으로 넣어주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바로 전개 인수분해하고 전개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동차식이라는 걸 좀 가르칠 거야. 네. 자, 이 동차식은 이거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하고 있는 이항 정리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기 맞아. 때문에 한다. 자, 동차식이라는 걸 정리할 건데, 자, 수식을 전개하는데 어떤 걸 전개할 거냐면, 네. 이제 다항식 이렇게 들어갔고, 쉬고, 자, 아니면은 잠깐 끊고 들어갈까? 네. 잠깐 끊고.